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식탁 앞에서 시작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달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또 관악구 맛집 소개해야겠죠? 자, 이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소속 강사로서 절대 상업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강의와 교재 판매로만 수익 창출합니다. 자, 이것은 샤오로 숲길에 있는 클랩 피자라는 곳입니다. 여기 피자 진짜 잘합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피자 뒤적뒤적 거리다가 여기 정착했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때깔 보세요. 에? 여러분, 저도 이런 음식 좋아해요.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데 제가 아마 첫 화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클린푸드를 하는 이유는 그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케줄이 당장에 오늘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랩피자에서 사이드 시켰습니다. 요거는 파스타인데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자주 시켜 먹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보세요. 바질, 베이컨, 뭐 크림 파스타 뭐 요런 겁니다. 그 다음에 피자랑 같이 먹을 기본적인 소스들 이렇게 있습니다. 촬영할 때 그래도 맨날 출근 앞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클린푸드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소스 준비되어 있고 핫소스 여러 개. 핫소스 제가 피자 한 판에 거의 하나씩 먹거든요. 아예 한 판이래, 미쳤나봐. 한 조각에 하나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피클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냉동 야채 냉동 야채 요거 또 데쳐가지고 먹습니다. 피클 대신에 저는 이렇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맛있어요. 제가 피자랑은 생오이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생오이가 갖다 놓고 보관하고 하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귀찮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제로콜라. 그리고 특별 출연. 자, 요거. 짜잔, 보일려나?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에블리라는 친구인데 수업 끝나고 학생이 다 오더니 쌤 선물이에요 하면서 그 손을 피고 눈을 감아보래요. 그래서 얘 또 뭐 이상한 거 하려나 하고 일단 시킨 대로 했죠. 했는데 이 에블리 스티커를 주면서 이게 저 닮았대요. 참 진짜.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달라고 그 학생이 요청을 해서 수업 듣느라 힘들 텐데 요 정도 요청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시켜 드렸습니다. 아니, 제 닮은 꼴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태무 박서준이다 뭐다 얘기해 주시는 거 재밌고 좋은데 박서준 닮았나요? 안 닮았는데. 하여튼 뭐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한 입 먹겠습니다. 피자. 예. 서울대학교 근처 올려 있으면은 피자는 그냥 여기 클랩 피자에서 드세요. 알겠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잘해. 그리고 사실 배달 온 지 좀 됐어요. 식어도 맛있어. 근데 요즘은 진짜 배달 음식점들이 못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클랩 피자는 그 중에서도 잘한다. 파스타도 한 입 먹고 얘기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강력 추천. 아시겠죠? 캐스트 댓글 보니까 노래 불러주세요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획팀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노래 부르는 거 올려도 괜찮냐. 근데 제가 브이로그 하편에서 사실 노래를 했는데 그게 노래방 음원을 써가지고 업로드를 못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연주를 직접
하면서 노래를 하면 괜찮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래도 그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은 그냥 저희가 수익 창출 포기하고 그냥 노래 올리면 되는데 메가캐스트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하는 거는 캐스트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나 저희가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100일 응원 노래 아주 쌈뽕하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던 거랑은 좀 다른 분위기로 재밌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캐스트 댓글을 다시 쭉 봤거든요. 찍기 전에 Q&A도 그렇고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였냐면, 아니 그래서 대체 사수할 때의 그 공부 양이라는 게, 그 강도라는 게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그 얘기를 일단 제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하나 더 먹을게요. 피자가 이미 많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쉬워요. 비싼데. 사수할 때 공부 강도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그 모의고사 보는 날 엄청 지치죠?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오면 아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그리고 그날 퍼져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뭐 학원 수업 듣고 혹은 학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습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딱 왔을 때 모의고사 본 것만큼 지친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볼 때만 머리를 써요. 아니 진짜로 모의고사 볼 때는 헷갈리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진짜 막 그걸 헤쳐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그때만큼 머리를 많이 굴릴 때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머리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오르려면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진짜 아플 정도로 쓰면서 딱 하나를 뚫어나가는 그 과정, 그런 게 쌓여야지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모의고사 볼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내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문제들만 계속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한 게 삼수 때예요. 삼수 도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수능특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재.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 사실 N수면 뭐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개 빼고는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쫙 있으면 여기서 나 1번 봤어. 1번 문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지. 이 개념 써서 이렇게 해서 풀이의 접근과 발상이 떠오르면 그냥 안 풀어. 버려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거 뭐지? 그럼 거기서 덤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아는 거는 과감하게 패스해. 쉽게 풀리는 거 쳐다도 안 봐.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딱 끝나고 났을 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 나 더 공부 못함. 너무 지쳐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진짜 그 모의고사 본 날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 아파버려요. 그러면 자,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 한번 더 하자.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교재에서 모르는 것만 뒤져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면 수학이나 탐구는 뭐 그런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외에 암기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국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일단 암기적 성격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도 느끼고 있겠지만, 이거 외우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외우지 않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외웁니다. 근데 그걸 외울 때 여러분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편하죠. 근데 사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외워지진 않거든요. 저는 본 다음에 치워.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하는 거예요. 백지복습이라고 하죠. 백지에다가 외운 걸 출력해봐. 그러면은 그거 안 외운 거 발견되잖아요. 그럼 다시 외워. 그러니까 암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내가 머리가 아픈 방향으로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국어는, 이게 제가 국어 강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괴로움을 겪었던 등급 구간은 2등급, 3등급 그 사이에요. 제가 2등급 그 최하위 구간? 여기를 자꾸 받았거든요, 수능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국어도 머리를 써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공부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어는 풀어보지 않으면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할 수밖에 없냐, 악평이 많은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거죠. 저 때도 야 이 문제 더러워 막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더러운 게 아니면 제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3수 4수쯤 되면 일단 걸어다니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는 그냥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기 패턴, 풀이 패턴, 뭐 버전별로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기출 같은 건 더 이상 나를 자극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설 문제들 중에서도 퀄리티 좋다고 평가받는 것들 있죠. 약간 여러분 표현으로 평가원 냄새가 나는 그런 컨텐츠들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건 접근이 안 되고, 그냥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의대 준비하는 애들 풀리면 대충 막 70몇 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평을 받는 콘텐츠, 그런 걸 찾아다녔죠. 그리고 저는 재수종합반 통학을 했는데 그 재수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애들이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아,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읽어? 네,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선생님들 수업을 더 열심히 들은 거예요. 왜냐면 아, 저 선생님은 나랑 다르니까 뭔가 배울 게 있겠지. 어쨌든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다 보면 내가 뭔가 새로운 접근이나 발상 힌트 한 개라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저 수업에 집착을 보여야겠다.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하루에 공부를 채울 때 이미 여러분이 몸도 편하고 머리도 편한 양과 시간을 채우는 것 위주로 하루를 채우면 그게 여러분이 공부라는 루틴 속에서 순공 시간을 세면서 뭐 16시간 했네, 14시간 했네 하면서 일종의 자기 위로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실력 향상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 진짜 강도 있는 공부는 그날 자습이 끝나면 모의고사 날처럼 두뇌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채우면 남들이 한 6개월, 7개월 걸리는 거 두세 달이면 돼요. 아니 진짜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공부를 추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최소 3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 밑에는 아직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를 좀 다지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요 정도? 근데 이거 제가 말한 대로 해보시잖아요? 진짜 이거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거 1년 내내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 저희 시절에는 만점자들 인터뷰할 때 맨날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공중파 나와서 뭐 서점에 가면 내가 안 본 책이 없었다. 근데 사실은 서점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안 본 책이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사수할 때 깨달은 거죠. 저도 서점 갔을 때 안 본 책이 없었어요. 왜? 저는 수능 특강 수학 이런 거 한 권 있으면 그건 3일이면 다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본 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진짜 아무도 사지 않는 서점 구석탱이에 먼지 쌓여있는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사다 풀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뭐 콘텐츠와 강의의 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먹죠. 말하다가 먹기가 힘들어. 응? 그리고 군대 썰을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님들 다 미필 아니에요? 그리고 절반은 여학생인데 왜 이렇게 군대 썰을 궁금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군대 하면 할 얘기가 많죠. 뭐 당연히 저도 군필이곤 한데 일반적인 육군을 다녀온 게 아니고 의경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의경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 보직인 타격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군상을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오늘 조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뭐 군대 얘기만 해도 이거 다문도 테이블 수능 날까지는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한 입 먹고 저희 군생활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집에서 피자집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알려준 팁인데 피자를 맛있게 먹고 싶으면 무조건 홀에 가서 먹어라. 나오자마자 먹는 피자는 지나가던 개가 구운 피자도 맛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먹는 건 식어도 맛있다는 사실이에요. 맛있어. 일단 군대 얘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군 입대 직전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경도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 인생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08년에 고3이었고 날개산하고 있지 또 09, 1011 요 시즌이 다 제 친구들의 주요 군번 때예요. 그때 친구들이 뭐 해병대 간다, 뭐 육군 간다, 뭐가 다 많이 갔는데 저는 그때 사수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미필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죠.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 군대가 진짜 실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큰 부상의 위기나 죽음의 위기가 몇 번씩 온단 말이죠. 육군이나 해병대 갔던 친구들이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실제로 그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는 다칠 위기, 죽을 위기 없는 대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3학년 끝나고 군대를 가기로 정했는데 그거 스케줄을 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의경시험을 봤죠. 될 때까지 봤습니다. 근데 의경시험이 그때 어떤 식으로 됐냐면 기본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팔굽혀펴기랑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것들 해서 몇 개 해야 통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면접을 봐요. 근데 제가 경기도 안산에 집이 있었으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 경기도 경찰청 거기 가서 응시를 했죠. 계속. 근데 3번을 떨어진 거예요. 면접까지 가서 3번을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보통 이쯤 되면은 그래 나는 의경이랑 운명이 아닌가 보다. 면접 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 하고 그냥 뭐 다른 경로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경기도 경찰청 얘네들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나만한 인재가 없는 건데 바본가? 이러고 제가 응시하는 청을 바꿨어요. 서울청으로 바꿨어. 서울시 경찰청 가서 시험 봐서 붙었습니다. 4번째. 네, 그래서 의경에 들어가게 됐죠. 의경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부상이나 어떤 죽음의 위기 같은 것은 확률이 진짜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몸 건강하게 군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부대의 운이 뭐랄까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시위 막는 부대 그런 데 들어가면 그런 걸 기동 순찰대라고 하거든요. 기동 타격대가 순찰했는데 기억도 안 나. 그 부대는 나오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기동대라고 불렀어요. 그 기동대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위 막는 의경들이에요. 거기에 배정되면 솔직히 좀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151617 이때 했거든요. 막 탄핵 전국 있고 막 그때 했어요. 그때 그 시위 막는 친구들은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그 광화문 가서 막 일주일씩 밤새고 진짜 그랬어요 거기. 근데 저는 뭐 타격대였기 때문에 경찰서 안에서 그걸 TV로 보고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경 들어가서 몸 건강하게 군생활 할 수 있었고 의경에서 뭐 얻은 거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강사생활? 제가 지금의 강사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의경 때 만들어졌어요. 제가 3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까지 뭐 했냐? 과외했죠. 3학년 끝나고 딱 군대를 가니까 이제 과외가 완전히 끊기잖아요. 과외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역하고 나서 어쨌든 나머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몇 개월을 좀 보냈어요. 보내다가 그럼 결국에는 과외를 이제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녔죠. 그 당시에 제일 큰 온라인 과외 시장 거기를 알게 돼서 쭉 모니터링을 했어요. 봤는데 대학생들 과외 경력이랑 후기 같은 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교재로 과외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대학생들 과외가 다 자기 교재 쓰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교재로 과외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학생들 과외는. 그래서 내가 전역을 했을 때 내 개인 교재를 가지고 과외를 한다는 걸 어필을 한다고 하면 그냥 뭐 학벌도 좋고 하니까 좀 먹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제가 수험생활 했던 거, 그 다음 과외했던 거,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을 집약을 해서 수능국어 공부 가이드에 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책 너무 좋은데? 미친 거 아닌가? 잡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역과 동시에 출판 준비를 합니다. 온갖 출판사에다 그 원고를 다 돌려요. 그때 아마 뭐 기억은 안 나. 수십 통 썼어요, 메일을. 근데 다 거절당했죠. 다 거절. 그러니까 다 거절이라는 게 뭐 거절 답장 메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십 혹은 안일십. 읽고 거절 의사를 밝혀준 데가 딱 2군데예요. 어디 출판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하고 접을 법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저를 의경 사수시킨 경기도 경찰청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 책 쓴 다음에도 아니 출판사 얘네들 뭐야 왜 이렇게 책 보는 눈이 없어? 이거 지금 시장에 없는 건데 내가 처음 하는 얘긴데 아니
이런 걸 팔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동생한테 야 이거 나 전자책으로 좀 개인적으로 팔아볼까 하는데 PDF로 디자인 좀 해주라. 저희 동생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그 동생이 해줘서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전자책 모 플랫폼에 팔았습니다. 뭐 당연히 처음엔 반응이 없었죠. 근데 또 이렇게 올려두면은 누군가 꼭 사보거든요. 그거를 사본 몇 명이 극찬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책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책이 불티나듯 팔리더니 그 전자책 플랫폼 전과목 통합 1등을 며칠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주를 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1등이 한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메일을 보냈던 다른 출판사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거 전자책 내리고 저희랑 인쇄 계약 하시죠? 해서 제가 대학생 때 단독 저자로 수능 국어 관련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그 수경 출판사에서 나온 국어 영역 한 문제도 안 틀리는 법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출판하진 않는데 그 책이 팔리는 걸 보면서 제가 어차피 내가 취업해도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없을 것 같고 강사를 해도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책이 팔리고 반응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전달하려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그럼 이거 재밌는데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죠. 그래서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한 3, 4개월 정도 빡세게 강사 준비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강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 2월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의경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의경 사수했다는 사실. 다음에 군생활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군생활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플레이타임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피자, 파스타 이거 남은 거 저 식사 마저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매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좋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모든 교재를 풀 스튜디오를 다 찍어요. 현장도 하지만 스튜디오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일정 소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캐스트도 캐스트지만 어쨌든 제가 강의를 절대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력이 될 때마다 최대한 열심히 캐스트 찍어서 여러분 식사 시간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또 와요.